인생은 잘 포장된 선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그 포장지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3, 박순희의 55년은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삶이었죠. 강남 명문 재단 이사. 이 자리, 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흐트러짐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몸의 긴장을 푸는 스트레칭처럼 저는 제 삶의 모든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빈틈없는 인간관계. 이것이 제가 지불한 25년의 대가였습니다. 딸 수빈의 결혼. 제 설계도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사위가 될 준혁 군은 착했습니다. 검소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청년이었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돈댁의 배경, 저희와는 격차가 좀 있었지만 저의 힘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 최동수, 건설사 대표, 사업가로서의 카리스마와 책임감은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또 얼마나 다정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굳건한 카리스마 아래에 깊숙이 묻어둔 균열이 있다는 것을. 25년 전 남편의 짧았던 일탈. 그 흔적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억지로 잊었습니다. 저는 그때 모른 척 눈을 감고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남편은 평생 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완벽한가면 아래에서 견고해졌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입니다. 단풍이 든 정원과 품격 있는 분위기.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단정함을 주입시켰습니다. 잠시 후 사돈댁 식구들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사돈 아버님과 준혁 군이 먼저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옵니다. 사돈 어머니 한영숙 씨. 순간 남편 동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창백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얼굴을 25년 넘게 보아온 아내입니다. 저것은 놀람이 아닙니다. 저것은 공포입니다. 사돈 어머니 영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죠. 마치 벌을 받는 사람처럼. 제 심장이 온몸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기운이었습니다. 남편의 죄지은 눈빛, 영숙 씨의 숨막히는 긴장감, 그 둘 사이에 흐르는 25년 전의 공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다. 남편의 삶을, 그리고 제 가슴을 찢어놓았던 그 과거의 악몽. 그 악몽이 지금 제 딸의 행복을 위해 마주 앉아야 할 사돈의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25년간 제가 쌓아 올린 완벽한 성벽에 가장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결혼을 이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묻어뒀던 과거의 그림자가 제 딸의 미래를 향해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묻어뒀던 비밀이 가장 축복받아야 할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의 얼굴로 나타났다. 운명이라는 게 참 짓궂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잔인하다고 해야겠죠. 20년이라는 시간은
기억을 흐릿하게 덮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덮어둔 상처는 아물지 않고 썩어 들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순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굳이 흥신소를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비 사위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의 이름, 김영숙,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앨범 속에서 찾아낸 20년 전 그 여자의 주소, 경기도 안산. 나이 57. 모든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내 딸이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남자의 어머니가 20년 전 내 가정을 산산조각 낼 뻔했던 바로 그 상간녀라니요.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퇴근한 남편 동수를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당신 기억해? 안산 살던 김영숙. 동수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의 동요가 순이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동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전 외도를 들켰을 때처럼 비굴한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때 사업 망하고 너무 외로워서 잠깐 미쳤던 거야. 맹세코 그 뒤로는 연락한 적 없어. 외로워서? 고작 외로움 때문에? 순이는 기가 찼습니다. 당신 외로움 달래주던 그 여자 아들이 지금 우리 사위가 된다잖아. 이게 말이 돼? 남편의 변명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끔찍한 굴욕감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여자의 자식과 사돈을 맺고 그 여자를 사부인이라 부르며 웃어야 한다니.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을,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여자의 며느리로 보낼 수는 없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 그 여자가 일하고 있다는 곳이었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복도 끝에서 순이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중년의 여성. 세월에 찌들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순이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김영숙. 나의 젊은 날을 갉아먹었던 여자. 병원 옥상 두 여자가 마주 섰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입니다. 순이가 선글라스를 벗자 영숙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김영숙. 영숙이 뒷걸음질 칩니다. 그 비겁한 몸짓에 순이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내 딸이랑 자네 아들 결혼 못 시켜. 아니, 안 시켜. 제발이요. 우리 애들은 아무 죄 없잖아요. 처벌 받으면서 살았어요. 우리 준수 앞길 막지 말아주세요. 자식 앞에서는 죄인도 뻔뻔해지는 걸까요? 자신의 과거가 아들의 발목을 잡을까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순이의 모성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벌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당신 아들의 행복이 내 딸의 불행 위에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 결혼 못하겠다고. 조용히 떠나요. 20년 전처럼 쥐 죽은 듯이. 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 설령 자신이 딸에게 미움을 받는 악역이 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
과연 이 파국의 끝은 어디일까요? 부모의 죄는 과연 자식에게 되물림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20년 전 묻어두었던 그 악연의 씨앗이 이제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싹을 틔웠습니다. 가장 아끼는 자식들의 눈물을 담보로 말입니다. 순이에게 통첩을 받은 영숙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준혁을 불렀고 순이와의 약속대로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영숙의 손은 덜덜 떨렸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에게 이 결혼은 안 된다며 제발 그냥 엄마 말대로 파혼하라고 애원하듯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돌변한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영숙은 그저 너를 위해서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아들의 행복을 망치고 있다는 자괴감에 영숙은 필사적으로 아들을 떼어내려 애썼습니다. 답답함과 분노에 찬 준혁의 목소리도 허공으로 허탈하게 흩어졌고 영숙은 울면서 안 된다, 안 된다. 너희 둘이 같이 있으면 내가 불행해진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준혁은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반대에 못 이겨 수빈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유조차 설명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비겁한 통보였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야 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딸 수빈은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예고 없이 날아온 이별 통보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는 곧장 준혁을 찾아갔습니다. 두 젊은 연인은 불안에 떨면서도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이 이별이 둘의 의지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어른들의 어둡고 추악한 사정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빈은 떨리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헤어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랑은 깨지기 싫다며 이유가 부모님들의 반대라면 우리가 없는 곳에서 시작하자고 우리 힘으로 부모님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자고 말했습니다. 그 절박한 고백 앞에서 준혁은 말없이 수빈의 손을 꼭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한 무모하고 절박한 선택. 두 사람은 부모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휴대폰을 끄고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20년 전 욕망 때문에 가정을 버렸던 동수의 모습처럼 이제는 사랑 때문에 집을 버린 자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순이의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찾지 마. 허락해 주실 때까지 안 돌아갈 거야. 그 문자를 본 순간 순이의 손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자신이 쏘아 올린 단호한 화살이 결국 자기 딸의 심장을 겨누게 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던 동수는 딸의 가출 소식에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통곡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내 탓이다. 내가 벌을 받는 거라고 절규했습니다. 동수의 통곡 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끔찍한 진실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내 분노를 참았더라면 모든 고통의 뿌리는 남편의 외도였는데 그 분노를 폭발시킨 결과는 결국 내 딸의 불행으로 되돌아왔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업보의 되물림. 순이는 자신이 이 모든 비극을 재현하는 악역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노와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수화기 너머로 당신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신 아들을 똑바로 잡았어야 한다며 내 딸은 어디 갔느냐고 격앙된 말투로 외쳤습니다. 반면 영숙은 숨이 끊어질 듯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자신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미치겠고 우리 준혁이 제발 무사하기만 바랄 뿐이라는 절규만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이제 서로를 탓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본처와 상간녀라는 악연도 자식을 잃을 위기에 놓인 두 어미의 절망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한 남자를 두고 벌였던 싸움이 이제는 자식들의 생사를 둔 공멸의 위기로 번져버렸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떨고 있을 아이들을 떠올리자 순이의 억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수의 외도보다 영숙의 존재보다 지금 이 순간 딸의 빈방이 주는 공포가 수천 배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모의 원한을 피해 사랑의 도피를 감행한 청춘들, 그리고 그 업보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절망하는 두 어머니. 과연 이 위기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순이는 이 악몽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순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간 가슴에 품었던 분노도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오만함도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딸의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순이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소도시에서 아이들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작은 모텔에 묵고 있던 준혁과 수빈. 간소한 난방기구 과열로 인한 작은 화재가 아이들의 도피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놀란 두 어머니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연기에 질식했을 뿐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든 두 사람의 모습, 그 불안하고도 굳건한 사랑을 목격하는 순간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진심은 어른들의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한편 동수는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쓰러져 서울의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순이는 병실을 찾아 무너져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순이는 20년간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당신의 죄를 사해주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나지막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순이야라고 부르며 숨을 삼켰습니다. 순이는 깊은 한숨과 함께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막을 권리는 내게 없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동수는 울컥한 마음으로 고마워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불행을 낳은 과거의 굴레를 스스로의 손으로 끊어내겠다는 초월적인 결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용서 대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다시 영숙을 불렀습니다. 20년 전 악연이 시작되었고 며칠 전 파국을 선언했던 바로 그 장소. 그러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영숙을 상간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어머니로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침착하고 나지막하게 영숙 씨, 당신과 내가 맺은 이 악연의 업보는 여기서 끝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충격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아이들의 사랑이 너무 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도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숙명이니 사돈으로 이어지자고 덧붙였습니다. 순이는 영숙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그 손을 잡으며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쌓아왔던 죄책감과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서로의 고통과 모성애를 공유하며 두 중년 여성은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순이는 이제야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증오를 내려놓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순이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두 여인의 화해를 본 동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참회를 느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두 여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순이야, 영숙 씨 두 분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용기와 결단에 존경을 표합니다라고 진심으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동수의 참회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그의 죄가 두 어머니의 위대한 결단으로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 가족이 처음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순이와 영숙은 서로를 사돈으로 인정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화사한 조명 아래 두 가족이 웃으며 건배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굴레는 끊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이 두 어머니의 숙명적인 악연을 화해의 숙명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순이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래된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사랑을 쟁취한 두 젊은 연인의 미래는 이제야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준혁과 수빈의 결혼식 날, 순이와 영숙은 나란히 양가 어머니의 자리에 섰습니다. 한복의 색깔은 달랐지만 두 여인의 얼굴에는 같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그들은 지난날의 고통을 묵언으로 격려했습니다. 과거의 원한을 딛고 이제는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사돈지간이 된 것입니다. 하객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순이의 딸 수빈이 영숙의 아들 준혁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이의 가슴 속에는 마침내 용서가 가져온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도 없죠.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순이는 증오를 내려놓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인연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멀리하고 싶었던 악연이 가장 가까운 인연이 되어준 깊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이것이야말로 두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 새로운 가족애를 찾은 두 어머니의 삶은 이제 영원한 평화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